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관련해서 핵심 인물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오늘 오전 공수처에 나와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조사가 언제쯤 끝날 걸로 보입니까? 네, 공수처에 따르면 질문지만 200여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밤 늦게까지 조사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김 사령관은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공수처에 도착해 지금 10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전한 적이 없으십니까? 이쪽 보류 지시가 대통령실이라는 말 들으신 적 없나요? 차관 문자 읽어준 적 없으세요?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가요? 네, 김 사령관이 받는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사령관이 이걸 보류하고 이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가 경로하고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김 사령관이 윗선 개입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데, 근데 총선 이후에 김 사령관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김 사령관은 지난 총선 직후 예하부대 지휘 서신에서 말하지 못하는 고뇌만이 가득하다면서 하늘조차 올려다보기 힘든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복잡한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 사령관 윗선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예상이 됩니까? 네, 공수처는 김 사령관 조사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최상병 특검법과 상관없이 예정된 일정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발이 이루어진 지 5달 만입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연지환 기자의 보도 보시고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동안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지시 직후 사건을 맡은 형사 1부에 검사 3명을 늘렸습니다. 오는 9일에는 고발인인 서울의 소리 측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도 이번 수사가 김 여사에 대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총장이 직접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네, 왜 이런 지시가 지금 나온 건지,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일단 고발 이후에 5달이 지난 시점에 지금 이런 지시가 나온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대검은 총선이 끝난 만큼 더 이상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불거지기 전에 서둘러 수사에 나선 게 아니냐, 착수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면 그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도 남아 있거든요. 네, 검찰은 처벌 규정이 없으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각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네. 그다음에 결론을 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처벌 규정은 없다고 했지만 법에 그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는 거는 안 된다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쟁점이 있는데요. 명품백을 준 최재형 목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영향력을 끼치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검찰은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직무 관련성과 연결되는지 짚어볼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지만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건넨 이 공여자 쪽은 처벌을 받습니다. 네. 김 여사는 처벌받지 않고 그래서 최 목사만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최 목사가 그동안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했다 이런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김 여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자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까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김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지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 부분을 확정하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 만약에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명품백을 수수하게 된 경위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검찰 안에서도 수사 결론을 내려면 어떤 식으로든 이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네. 서면과 소환 그리고 방문 조사 이 세 가지 방안 중에서 검찰이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까 뭐 특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있다고도 했는데 만약에 김 여사가 불기소가 되면 특검에 대한 주장이 더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네, 검찰이 결국 이 뒷북 수사로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 일각에서는 아무 수사도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런 점을 명확하게 들어서 불기소 이유를 제시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사건의 결론에 후폭풍을 고려하기보다는 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 이런 판단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였습니다. 야권은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면서 특검 추진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이어서 여야 대치 전국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곧바로 당론으로 재발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는 특검 회피용 꼼수라고 지적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신용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아닙니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애둘러 압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검찰을 향해 특검법 추진을 의식해 수사하는 신용만 했다가는 검찰 역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청탁금지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없고 몰래카메라 공작이란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음 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여야는 최상병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소리임을 명심하십시오. 언제까지 민주당은 독선과 입법 폭주를 총선의 민의라 우기려는 것입니까? 오만함은 민주당의 독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다음 주 초 최상병 특검 법안을 정부로 넘길 예정인데 대통령은 이후 15일 이내에 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선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한 데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달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또 일부 교수들은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확정하면 일주일 동안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소속된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2,000명 증원에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계와 국회 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으며
사법부에도 제출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공언하고 있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법원이 다음 달까지 증언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는데도 내년 의대 증언 규모를 공개한 것은 독선적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증언을 결정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근거가 된 검토할 만한 수준의 자료를 마땅히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어제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그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배정하게 되었는지 회의록 등 필요한 자료를 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가운데 19개 대학 교수들이 소속된 의대 교수 비대위는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휴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인 10일에는 전국적인 집단 휴진도 예고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강남역 근처에 있는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40대가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건데 다행히 다친 사람 없이 30분쯤 만에 체포됐습니다. 윤조열 기자입니다. 도로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가게 안을 쳐다봅니다. 구급대원들과 경찰도 매장 밖을 서성입니다. 오늘 오전 9시 29분쯤 강남역 바로 앞에 있는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해보니 한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붙잡고 있었습니다. 대치를 이어가다 신고 26분 만에 남성을 체포하고 여성을 구출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은 여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왜 그랬는지 조사한 뒤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산에서 뿌연 연기가 올라오고 소방차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 뒷산에서 불이 났는데 1시간여 만에 껐습니다. 또 강원도 홍천에서도 산불이 나 4시간 만에 끄는 등 건조한 날씨에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유명 배우가 미국 백악관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또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는 트럼프의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의 주인공 루크 스카이워커 역으로 잘 알려진 배우 마크 해밀. 백악관 대변인과 함께 브리핑룸에 나타났습니다. You know, I called him Mr. President. He said, "You can call me Joe." And I said, "Can I call you Joe B1 Kenobi?" And he liked that.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 조와 스타워즈에서 스카이워커의 스승 역할을 하는 오비완 케노비를 합쳐 부른 말로 경의를 표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인 해밀이 미국에서 스타워즈 데이로 불리는 5월 4일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을 방문해 힘을 보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의 메달 수여식에서 엘 고어 전 부통령이 과거 대선 결과에 승복한 사실을 언급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한때 최측근으로 통했던 호프 힉스 전 백악관 공보국장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힉스 전 국장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성추문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선거 캠프가 깊이 우려 있고 트럼프가 화를 냈다고 증언했습니다. 트럼프의 불리한 증거와 정황이 계속 공개되면서 빠르면 6월쯤 나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40세 한인 남성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아들을 병원으로 옮겨달라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가족들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빵빵빵빵 하는데 악 소리 지르더라고 아들이. 총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현지 시간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 국적의 40세 양 씨가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던 양 씨는 최근 증세가 악화했습니다. 가족들이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결국 정신건강국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지 30분 뒤 집안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놀란 가족들의 질문에 경찰은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총소리가 난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아들의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애를 좀 병원에 데려가야 되겠다. 한 사람이 애가 정말 죽으려고 어떻게 알아? 저는 그냥 개죽음을 했다고 알아요. LA 총영사관과 LA 한인회는 경찰 측에 현장 보디캠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과도한 대응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왜 이 남성을 향해 총을 여러 차례 쏴야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발포 당시 상황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칼을 든 남성과 대치했고 그 과정에서 총격이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There's no more questions. We'll put out a news release with all the pertinent facts. LA 경찰 규정에 따라 경찰이 연루된 총격 사건은 4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연입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듯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지금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네. 공수처가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도 알려지기도 했는데 어떤 점을 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예, 사건 초기에 김계환 사령관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직권 남용이라든가 이런 혐의까지도 최초로 주목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후임 사단장까지 추려서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온 메모 중에는 장관님, 제가 책임지고 이첩하겠다 이런 취지의 어떻게 보면 외압에 저항하는 듯한 메모까지 발견이 됐는데요. 근데 군검찰 수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국방부 전화를 몇 차례 받은 다음에 완전히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쪽 편으로 돌아섭니다. 과연 김계환 사령관한테 어떤 외압이 가해졌고 뭐 때문에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를 버리고 국방부와 대통령실 편에 서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 피의자 불러서 조사한 게 3명째입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있었고 박경훈 전 본부장이 있었고 이제 이번에 3명째인데 이렇게 공수처가 좀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왜 특검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정부 여당의 논리거든요. 네. 특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좀 말씀하실 우선 공수처 수사가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 발발 후에 5개월 만에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나섰고요. 압수물 분석하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공수처 수사팀은 검사 한 4명 정도라고 하는데 굉장히 적은 규모거든요. 역량이나 규모 면에서 아쉽지만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수처 수사가 몇 달 만에 끝나더라도 또다시 검찰로 송부해야 되고 그럼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여러 사건에서 검찰이 보여준 태도나 공정성 이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고 또 이 사건 수사 대상자에는 군인들도 많이 포함돼 있거든요. 근데 민간인은 민간법원, 군인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이대로 가면은 사건이 쪼개지고 유야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반해서 특검은 법정 수사 기간이 3개월, 3개월 정도면은 진상 규명이 되고 통합적으로 기소와 재판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속, 통합, 공정 이런 모든 관점에서 특검이 꼭 필요하다. 네, 그러면 특검이 진행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부분은 어떤 걸로 보시나요? 네, 우선 공수처로부터 사건 기록을 좀 받아서 분석해야 되겠는데요. 올해 이제 7월, 8월이 되면은 이제 통신사에서 보관한 통신 기록들이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한 기록이나 통신 기록 확보가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범죄 동기입니다. 왜 대통령이 굳이 투스타 사단장이면 대통령이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렇게 경로까지 해가면서 공직기강 비서관실, 안보실까지 전부 다 동원을 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 부분이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고 결국 대통령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특검을 받아들이는 거는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말과 함께 사실상 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내비쳤거든요. 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이 그걸 거부한다면 대통령실 직무가 순직 해병의 사망의 원인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특검법 통과 때 본회의장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백발의 노 해병님이 계십니다. 그분 해병대 월남전 참전 용사시거든요. 그분의 눈물을 보고 대통령실이 좀 느끼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고 보수 정권이 해병대 참전 용사들하고까지 이렇게 척을 지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저희 해병대 예비역들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거기에 맞설 것입니다. 다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게 따로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뭐 정권 민심에 어떤 거스르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겠습니다. 네, 특검법 관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특검법에 들어있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병대 최상병이 순직한 경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된 것일 거고 또 하나는 순직한 뒤에 그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된 것일 텐데 이게 사실은 법 적용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그게 죄가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섭 전 장관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없다 이건 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직권남용도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재판권이 없는 것이지 수사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보더라도 여전히 군사경찰은 범죄 의심이 있으면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민간에 있는 그런 범죄를 확인하게 되면 민간으로 이첩해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박정훈 대령 보세요. 범죄 의심이 있으니까 수사를 개시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뭐 임성근 사단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사건을 민간으로 이첩을 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법대로 그냥 다 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법대로 민간으로 이첩하려는 거를 못하게 막고 혐의자를 빼려고 시도한 게 대통령실과 국방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법이나 위법 소지는 그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남용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그 박정훈 대령 이야기가 나와서 끝으로 한 가지 좀 질문 드릴 것이 박정훈 대령의 다음 재판부터 이제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상병 수사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 군인이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행위를 바로잡은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수사 개입, 수사 외압이라는 범죄에 맞서서 저항을 했던 그런 충직한 군인을 일탈한 정치 군인이라고 폄훼를 한 것인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송석준 의원도 해병대 출신입니다. 해병대는 해병대원 전우를 버리질 않습니다. 후배 해병대원 죽음 앞에서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제발 총선 민심을 보고도 자리 욕심 때문에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아부하는 그런 십상시, 백상시, 저는 이런 썩은 정치가 정말 나라의 근간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휴 첫날인 오늘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최고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는 등 무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도심 곳곳에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사흘 동안 이어지겠고 더위는 한풀 꺾여서 내일부턴 평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